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리입니다. 경식 씨. 네. 아니 오늘 제가 출근할 때 네. 너무 추워서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출근을 그랬더니, 했더니 네. 쥐가 났어요. 아, 어깨. 그래서 아직도 뻐근해요, 지금. 어깨 네. 쥐, 뭐 종아리 쥐. 참 쥐 많이 걸리는 체질이에요. 장난치지 마시고요. 아, 진짜 난 입에 쥐 나는 건 봤어도 쥐가 어렵죠. 입에 쥐가 날 수도 있어요? 너무 떠들면 전 처음 알았는데 이게 여기가 툭툭 뛰면서 이게 쥐가 영양 부족 아닌가요? 아니 쥐나요? 정말 이 겨울철에 쥐, 어. 국소성 근육 경련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정말 어. 자주 발생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근육이나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경련이 발생하는 거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쥐가 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풀어줘야 하나요? 예전 분들은 이제 네. 이렇게 침발라. 침발라라. 그건 이제 민간요법인데 그 효과가 없고요. 네.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네. 119를 부르는 것도 너무 과하겠죠. 너무 과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좀 쥐난 손쉽게 부위, 할수 있는 거 없을까요? 쥐난 부위에 그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힘을 더 주면은 더 아파요. 그러니까 힘을 딱 뺀 네. 다음에 천천히 그 스트레칭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동시에 마사지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마사지요. 네네. 특히 중요한 거는 경직된 근육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지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반대 방향으로 마사지를 네. 하기. 네, 이렇게. 그렇죠. 마사지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음.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하니까요. 네네. 자,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자주자주 스트레칭을 해주셔서 미리 예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자주자주 보시는 것도 아주 여러분들의 정보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맞습니다.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이분 스트레칭 잘하실 것 같은데. 김진남 리포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남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스트레칭 잘하는 거? 그래요? 운동 자주 하실 것 같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하지만 쫙쫙 핍니다. 짝짝. 아니 오늘 우리 여기도 진남 쫙쫙 피네. 씨가 아주 저렇게 큰 입으로 오늘 듣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소식을 준비했다고요. 뭡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 손도 시리고 발도 시리고 옆구리도 시린 요즘 같은 계절에 네. 시리야. 네, 따뜻하게 차 한 잔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차 한 잔 사주시면 더 좋죠. 사주는 차 얼마나 달고 맛있는데. 맛있죠. 그럼요. 네. 근데 옷을 두껍게 입는 것도 좋지만 이 몸 안에 이 내장 안에서부터 속 안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게 진짜 이게 건강에도 좋거든요. 속부터 맞습니다. 속부터.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따뜻한 음료를 많이 마시곤 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이요. 네. 이렇게 따뜻한 음료를 식지 않게 도와주는 생활용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식지 않게 따뜻하게 보관하는 보온병. 옛날 말로 망호병. 아니, 보온병 정도면 제가 들고 나왔겠습니까? 아니 지금 진남 아니에요? 씨를 저를 뭘로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유 아니, 정말 뭐. 쥐나겠네. 우리가 아는 그런 뭐 일반적인 그거 그거면 아니죠. 진남 씨가 소개도 안 했겠죠. 이분이 나타나면 굉장히 좋은 정보. 궁금해요. 그렇죠. 빨리 기대하셔도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네. 자, 외출 잦으신 분들, 그리고 또 겨울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등산이라든지 네. 라이딩 좋아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주부님들이라면 지금부터 눈과 귀를 쫑긋 세우고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편하게, 안전하게, 따뜻하게 음식을 보관해주는 생활용품 바로 만나보시죠. 간만에 외출에 나섰습니다. 찬바람에 대비해 목도리도 단단히 두르고 두꺼운 외투도 꺼내 입었는데요. 그런데 한껏 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속까지 시린 바람은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추위. 이럴 땐 몸속을 덮여줄 따뜻한 차 한 모금이 제격이죠. 꽁꽁 언 몸도 녹이고 또 따뜻한 차까지 보온해주는 항온백만 있다면 올겨울나기는 걱정 끝. 발열 파워로 24시간 따뜻한 백의 비밀 여러분에게만 살짝 공개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요, 보온병에 든 따뜻한 차 한 잔 따라서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간절한데요. 자, 그런데 기능이 아무리 좋은 보온병이라고 해도요, 장시간 추운 곳에 두게 되면 보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발열 항온백으로 큰 도움을 받고 계시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만나러 왔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얘기 나눠볼게요. 한겨울 맹추위도 걱정 없다는 이은주 어머니. 어린 딸과의 외출도 이젠 안심할 수 있다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데는 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뭐 좀 싸고 계신 것 같은데 어디 나가시려고요? 네, 아이 어린이집 갔다 와서 놀이터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와, 이게 정말 사실인지 우리 친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4살. 4살이에요. 와, 우리 친구 밖에 나가고 싶어요? 놀이터 놀이터. 배놀이터 갈 거예요? 야, 아니 지금 너무 추운 날씨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추운 날 아이랑 같이 나가는 게 괜찮을까요? 네, 저희는 이 항원백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 비밀은 바로 발열 항온백. 보온병이 음료를 담는 용도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항온백은 음료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용기에 담아 넣을 수 있는데요. 아니 어머니, 안에 뭐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아, 놀이터 나가려고 우유를 넣긴 하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장갑이랑 마스크도 넣고 있어요. 어머, 아니 근데 진짜 따뜻해요. 네. 뜨겁지도 막 차갑지도 않고 따뜻한 온기가 흐르네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요, 요 우유 있잖아요. 네. 아, 그래도 아이 먹을 건데 요거 안 데우시면 어떡해요? 아, 이 항원백은 안에 열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유를 그냥 바로 넣어도 따뜻하게 마실 수가 있어요. 아니 정말 이게 무슨 마술 같은 일입니까? 그냥 이렇게 미지근한 우유도 항원백에 넣어두기만 하면 따뜻해진다는 거죠? 네. 와. 기존 보온병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온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이들은 식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항온백은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 충전만 제대로 한다면 백 스스로 밖으로 빠져나간 열기를 다시 채워주기 때문에 24시간 따뜻한 온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와, 이 항온백 보기만 해도 참 신기한데요. 써보시니까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우선 아이 데리고 외출을 하려면 짐이 너무 많아서 무거운 거 들고 다니기 좀 부담스러웠는데 항원백이 있으니까 보온병 같은 거는 들고 다니지 않아서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한창 뛰어놀 시기 행여 감기라도 걸리진 않을까 걱정되지만 신나는 놀이기구를 타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추위도 잊은 모양인데요. 그럼 우리 따뜻한 거 먹자. 항온백은 바깥 기온이 아무리 낮아도 항상 40도 내외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온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여전히 따뜻한 물. 찬바람에 꽁꽁 언 몸이 금세 녹습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아직도 안 식었나요? 네, 아직 안 식었어요. 와, 만져보세요. 신기하네요. 잠깐 한번 만져볼게요, 제가. 와, 아직도 온기가 남아 있네요. 네. 오, 정말 신기한데. 아니 근데 어떨 때 이렇게 항온백을 주로 이용하세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물 같은 거 가져다니려면 보온병 들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 무겁잖아요. 그때 여기 넣고 다니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그때도 많이 가져다니고 있어요. 와, 아주 특별한 항온백을 개발을 하셨는데 이 장점이 있을까요? 예, 일반 사용하시는 보온병 대비 상당히 가볍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 열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아서 음식을 담아놓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발열 항온백은 따뜻한 음료뿐만이 아니라 죽, 영양식, 그리고 냄비에 팔팔 끓여 요리하는 음식까지 모두 담을 수 있는데요. 네, 장시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은 이 탄소 발열 소재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이 탄소 발열 소재는 저전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장시간 보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징상으로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생하기 때문에 살균 작용, 탈취 효과, 그리고 전자파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보관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예, 제가 저희 항온병하고 보온병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검증을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볼까요? 현재 물병에 담긴 물의 온도는 약 34도. 이 물을 하나는 보온병에 넣어 보관하고 또 하나는 일반 통에 담아 항온백에 넣었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나타날지 일정 시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따랐는데요. 이 상태로 이제 얼마나 좀 기다리면 될까요? 한 1시간 정도면 보온병하고 항온백의 차이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오,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1시간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님,
드디어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어떻게 온도가 변화가 생겼을지 궁금한데 이게 몇 도까지 아까 올라간다고 그랬었죠? 최대 40도 내외까지 올라갑니다. 40도 내외. 먼저 보온병에 담긴 물의 온도를 재보니 1시간 경과 후 약 32도로 2도가량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항온백은 어떨까요? 1시간이 경과 후 물의 온도는 약 37도, 무려 3도나 올랐습니다. 항온백과 보온병의 차이 확실히 보이시죠? 항온백이 보온과 발열 작용을 할 수 있는 데는 소재의 특수성이 한몫을 하는데요. 여기에 온도를 유지해주는 모듈이 더해져 항상 40도 내외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발열 항온백은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환자들의 죽, 한약, 그리고 등산 또는 장거리 여행 시 따뜻한 보온 음식, 아기들 온수, 젖병 보온 등이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입니다. 간편하게, 안전하게, 따뜻하게, 몸도 녹이고 음식까지 따뜻하게 보온해주는 항온백으로 외출이 두려운 추운 겨울 훈훈하게 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네. 보온 도시락을 들고 다니면은 그 뭐랄까 따뜻하게 새벽에 이제 엄마가 이제 싸주잖아요. 아침에요. 네. 아침 싸주는 거 우리는 또 새벽에. 새벽에 나오니까 새벽에 아. 그걸 밥을 준비해서 싸갖고 오면은 네. 그 점심 시간쯤 되면은 그게 미직지근해 다 식어버려. 식겠네요. 그럼 아주 아. 실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참 장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온도 떨어지는 거 이 효과 많이 못 봤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집에서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 미리 준비를 해서 와도 네. 이제 오후 시간에 돼서 먹으려고 치면 차갑게 식어져 버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이제는 보온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발열이 인기입니다. 예, 발열. 저는 이 부분이 오.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그 발열도 아니고 이게 그 식은 걸 다시 또 40도까지 다시. 높여준다니까 맞아요. 이거는 뭐 온장고네, 온장고. 맞습니다. 냉장고.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아기들 이유식이라든지 또 분유 같은 것들 네. 적정 온도를 좀 유지시켜줘야 되고 또 살균도 효과를 누려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럴 때 이 항온팩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거죠. 네, 아, 정말 뭐 항온백. 요즘 아이 엄마들은 분유 온도 조절을 위해서 분유 포트까지 마련한다고 해요. 주렁주렁 준비할 네. 게 얼마나 많은지 아니 아세요? 그런데 이 파우치에 그냥 분유를 만들어 넣어두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지퍼 이렇게 네.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바로 딱 넣고 넣기만. 네. 지퍼 채우고 딱 연결하면은 바로 금세 따뜻해지니까. 맞아요. 아우, 아주 맞습니다. 간편해요. 네, 이 보온병이라든지 또 보틀 워머, 또 분유 포트 같은 것들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장만을 해야 됐는데 이제는 파우치 하나만 있으면 이 안에다가 따뜻하게 있던 병은 네. 그 온도를 유지시켜줄 수도 있고 그렇죠. 차가워진 병을 넣으면 또 따뜻하게 다시. 온도를 높여줄 오. 수 있고 얼마나 편합니까? 진짜 편하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차에다가 좋아하잖아요. 예, 커피 좋아하니까 차에다가 요거 하나 파우치 두고 식은 커피 거기다 좀 담아두면 따뜻하게 다시 데워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활용해 볼까 오, 싶어요. 괜찮네요. 예. 야, 이 커피 새로 살 줄 알았더니 이거 알뜰하네요. 안 사요, 안 저는 이제 아이를 이제 분이나 이제 키웠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 상품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압니다. 오. 이 참 어릴 때 애기들이 이제 분유 먹이거나 네. 이유식 먹일 때 마찬가지인데 네. 애들이 이게 이제 조금 먹다가 식어버리면 안 먹어요. 아. 뭘 아예 어른도 식은 거 안 먹어. 애들이랑 맞아, 뭐 애기들은 먹겠어. 더 민감하겠죠. 더 민감해서 네. 안 먹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대표해서 이렇게 주면은 아이들이 아이들 오. 건강에도 좋죠. 네. 너무너무 엄마들이 정말 반길 만한 상품이 아닌가 와. 싶으네요. 네, 저도 뭐 미래의 엄마가 되겠잖아요.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솔깃하기도 한데요. 네.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진용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대표님. 앞서 화면에서도 만나봤지만 발열 항온백이 네. 보온뿐만이 아니라 네. 이 발열 기능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요런 아이디어. 와. 아니 누구나 생각할 법한데 맞아요.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이걸 직접 이렇게 하게 된 그 계기가 있었었나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네. 그 보온병이나 보온도시락 같은 경우는 기능이 보온임에도 불구하고 네. 장시간 보온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방식인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막기보다는 네. 차라리 발열을 해서 나가는 열을 보충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온백 정말 그 기가 막힌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소재가 이게 탄소 발열 오, 소재예요. 맞아요. 이 소재를 선택 왜 하셨는지. 기존 이제 발열 보온 기술도 네. 점점 진화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전기 열선을 사용하는 시대, 그리고 따뜻한 물, 온수를 이용해서 보온하는 시대,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능성 섬유를 이용해서 보온을 하는 제품들이 점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탄소 발열 소재의 특징은 원적 해성과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특성으로 인하여 살균도 하고요. 살균 그게 네. 좋다. 예, 탈취 효과도 있고 오호. 그리고 전기 열선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전자파가 발생하지를 않아서 오호. 음식을 보관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을 해서 네.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최적화네. 그러게요. 탄소 발열 그러면 좀 가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의 전기 열선이나 범용화되어 있는 다른 제품들보다는 네. 가격이 약간은 높지만요. 네네. 점차 가격은 낮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런 탄소 발열 소재 보통 어떤 물건들에게 사용이 되는 소재인가요? 아무래도 발열 소재다 보니 보온을 요구하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전기방석, 그 겨울용 옷, 그리고 장판 등을 사용하고 최근에는 이제 버스 정류장에 있는 네. 이 차가운 의자가 있는데요. 네. 예, 거기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버스 정류장에서 맞아요. 겨울에 추워요, 너무. 그럼 따뜻하면 그냥 버스 한 몇 번씩 놓쳐도 그냥 기분 좋게 그냥 따뜻하게 기다리겠네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뭐 보온성과 휴대성의 가장 큰 선택과 집중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예, 이 제품의 중요한 기능은 항상 온도를 40도 내외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네. 40도 내외로 유지하는 것에 주부님들은 되게 솔깃하실 수 있는데요. 애기 음식을 유산균 파괴가 없이 오. 아기가 바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온도가 40도이기 40도. 때문입니다. 40도. 예. 그리고 아기들은 분유나 이제 이유식을 먹다가 남기는 경우 아니면 나눠서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식은 음식을 다시 보관을 해도 떨어진 거를 적정 온도까지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보온 발열을 유지하기 위한 이 모듈을 오. 직접 개발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와. 아니, 이거 공학도십니까? 어떻게 직접 개발하셨죠? 열 제어 개발 업무를 했던 이력이 있어 네. 평소에도 이제 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던 중에 네, 아이들하고 외출을 할 때 네. 모임을 가지려고 해도 꼭 그 전자레인지가 있는 곳을 찾는다거나 맞아요. 이유식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아니면 따뜻한 음료, 찬 음료를 같이 가지고 다녀서 네. 섞여 먹인다든가 이런 불편함이 그래요. 있다는 짐이 얘기를 많아지겠네요. 듣고 짐이 예, 많아지죠. 맞습니다. 어. 예,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네. 금년 초 회사 설립 이후 별도의 액세서리 장만이나 이런 것이 없이 집에 편히 갖고 있는 이유식 용이나 아니면 충전기들을 사용해서 아기를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음식을 먹일 수 있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아이디어 하나에서 개발을 그러니까요. 시작하신 건데요. 이야. 네, 모듈 말고도 이 항온백을 개발하는데 좀 어려웠던 점은 없었을까요? 아무래도 열 제어 쪽에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듈 개발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자꾸 반복하면서 테스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던 반면에 가방을 만드는 봉제업은 제가 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떤 자문을 구하기도 그리고 어떤 샘플을 제작해 보기도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네. 직접 다 뛰어다니신 거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와. 대단하네. 네, 그래서 업체분들하고 미팅을 할 때 이제 업종마다 이제 전문 용어가 있고 간략하게 쓰는 은어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봉제업을 모르다 보니까 전혀 그걸 못 알아듣고 미팅 당시에는 메모만 했다가 네. 나중에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원단이나 이런 것들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그런 발열, 열에 강하고 인체에 무해한 원단을 찾기 위해서 다녔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처음에는 학원 때 뭐 야외 활동을 할 때나 등산, 뭐 아이들 음식 보온용을 생각하고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나 이렇게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용도 외에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는 못 들으셨나요? 아무래도 이게 발열을 통해서 보온을 하다 보니까요. 네. 그 따뜻한 걸 요구하는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가 이제 산업 현장인데요. 산업 현장이요. 네, 그 산업용 테이프는 접착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사용하면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따뜻하게 보온을 했다가 어. 사용하면 이제 접착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려고 구매를 한다는 분도 계셨고요. 네. 어떤 분은 아기 음식 때문에 구매를 하셨지만 야외 공연 때 그 발이 너무 시려워서 발을 잠깐 데피는데도 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발이 작구나. 그 발이 들어가는 거, 그 두 개 해야 되겠네. 한쪽에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백이 굉장히 그 쓰임새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뭐 아이디어를 갖다가 계속 내면 낼수록 뭐 신발도 넣어도 되고 옷도 넣었다가 빼면은 효도백이라고 그러들 정도로 어르신들 저기 갑자기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하게 다 해서 그쵸. 주시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예. 야,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요? 예, 이번에 첫 출시 제품이다 보니 기능성만 중시하고 이제 디자인 면에서는 약간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객분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네.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상품이 나올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디자인과 새로운 다양한 색상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초부터는 미국과 일본 쪽으로도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정보 들려주신 이진용 대표님 그리고 김진남 리포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몸이 차고 추우면은 네. 감기에 잘 걸리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게 소관, 내장 기관, 소관까지 차가움이 속병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이 몸이 따뜻해야 된다고 또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쵸? 뭐 네. 여성들은 아무래도 몸속이 차갑게 된다면 네. 부인과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차 한 잔씩, 따뜻한 차 한 잔씩 네, 계속 음용을 맞아요.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런 음식 중에서는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제 인삼. 인삼이요? 인삼이 좀 따뜻하게 몸을 보호해주죠. 네, 맞습니다. 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가운데 인삼 대표적이잖아요. 인삼차도 넣어서 정말 그- 네, 인삼이 노폐물도 배출해 주고요. 네.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포닌 성분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뭐 또 인삼 외에도요, 부추나 계피, 마늘, 생강, 표고버섯 등이 어이구. 있고요. 그리고 꿀도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요. 아이고 건강 한의원 같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차가운 날씨에 네네네. 따뜻하고 달콤하게 꿀물 한 잔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매거진 투데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